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하기 좋은 그림쟁이 서양화가 김수영이 말합니다. 자, 오늘은 김수영의 남기고 싶은 이야기 그 마지막 회입니다. 10번째 레슨 10. 어느 늙은 화가의 인생 고백, 그 마지막 편을 정리하면서 또 요 뒤편에는 에필로그라고 할까요? 있었던 다른 이야기까지 좀 곁들여서 조금 길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구독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화가로서 올해 73살입니다. 살면서 열심히 살았다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어요. 유명해졌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훌륭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좋은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짧고 언제나 모자르고 내 인생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그 젊은 화가 지망생들에게 참 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희망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참 복잡한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편에 수입은 어떻는가, 화가로서의 수입, 그림값은 얼마나 받는가, 또 내지는 화가로의 전망은 어떤가, 내가 화가로 반드시 하고 싶다라는 분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당신은 얼마나 법니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요, 작은아마 서울 용산 삼각지 한강대로 164 열린 화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세가 얼마냐고요? 154만 원이에요. 엄청 비싸요. 또 요 옆에 배호 사무실이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그 돌아가는 삼각지의 배호 선생님입니다. 그는 1942년도에 태어나서 1971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좋아하는 팬클럽의 회장으로서 한 20년을 했었고요. 그 팬클럽 사무실에 제 개인 전시장이 있습니다. 거긴 임대료가 별도로 말씀드리긴 하고요. 팬클럽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니까 제 전시장 겸 전국 배우협회 원리 모임을 가는 장소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에요. 세 번째 토요일 날 오후 5시. 자, 근데 수입이 얼마 되느냐고요? 왜 본론으로 안 들어가고 옆으로 가느냐고요? 수입을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해요. 제가 지금 이거 촬영하기 전에 검색해서 2020년도 공무원 봉급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9호봉, 9급 1호봉이 163만 6,987원입니다. 여기서 보험료 뭐하고 빼면 얼마 안 되겠죠, 사실은. 또 그 다음에 7급이 1호봉이 187만 2,913원. 9급의 10호봉은 하면 10년 차일 겁니다. 220만 891원. 참 공무원 그렇게 많이 받는 것 같지만 실제 많이 안 받아요. 2020년 이게 기준이랍니다. 자, 그럼 9급 공무원이 10년 근무해서 220만 원을 받는다. 그럼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200만 원이 채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서양화가 김수영이 받는 그림값은요, 이제 공무원 월급을 미리 얘기하고 난 다음에 소매점에서 여기 점포에서 받는 소매점이 있고요. 화랑이나 그 미술 상인들한테 받는 값이 있고요. 또 개인전 했을 때 그 화랑 그 초대전 그런 거 했을 때 호당 가격이 다릅니다. 호당이라고 하면은 엽서 하나 크기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그 호당 가격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에는 그 인치나 아니면 센치로 다 값을 그냥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정하는데 요즘엔 개인전 할 때 가격을 써붙여 놓는 그 작가들도 많아요. 그런데 얼마 받느냐고요? 정확히 말씀드리긴 뭐하고요. 삼각지 화랑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호당 3만 원에서 5만 원, 많을 때 10만 원까지. 그러니까 10호 하나가 45.5에 43에 55.
53에 45.5. 예. 참, 연식이 되니까 좀 숫자는 좀 그래요. 그런데 그게 하나에 여기서 받을 때는 소매로 액자까지 합치면 40만 원에서 50만 원 받아요. 또 도매값은 그분들이 가져가서 남아야 되니까 좀 더 싸게 받죠. 그럼 호당 3만 원에서 5만 원 받는데 이것도 정상 가격이 아니에요. 또 그림에 따라 제가 디테일하게 아니면 마띠에를 넣어가지고 조각을 해가지고 칼라링한 거 이런 거는 호당 10만 원씩 받아요. 왜?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리니까. 작품성도 있고 나만의 개성이 있는 거고 세상 대한민국 내지는 전 세계에서 나만 갖고 있는 독특한 그림이니까 그 값을 받고 파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전 해는 전시장 있잖아요. 초대전이나 김수영 초대전, 뭐 개인전 이렇게 해서 인사동이나 압구정동 뭐 이런 데서 했을 때는 호당 10만 원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10호에 100만 원. 그런데 한 달에 몇 개를 파느냐고요? 참 여기 지금 정확한 걸 보여드릴게요. 7월달 판 거고요. 6월달엔 좀 많이 팔았어요. 한 페이지가 넘고 2페이지 다 되죠. 5월달엔 아주 좋았어요. 2페이지가 다 갈 정도로 많이 팔았어요.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 망하기 직전 이래가면서 막 별쇼를 다 해가지고 팔았으니까 2페이지를 팔았으면은 거의 거의 100개 가까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주 싸게 그냥 처분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 근래 가장 많이 판 거 중에 한 달이었었어요. 2020년 5월 달이. 자,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떨 땐 가령 요즘에 8월이잖아요. 가장 안 될 때예요. 뭐 바캉스 가고 뭐 장마지고 그러면 가게 손님 하나도 안 들어와요. 자, 그렇다고 해서 화가들이 뭘 먹고 사느냐? 저는 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합니다. 사실은 뭐 저는 그림뿐 아니라 스카이데일리 신문에 칼럼도 쓰죠. 그 다음에 유튜브 방송해가지고 여기서 좀 조금씩 들어오죠. 그 다음에 그 연금이 조금씩 한 달에 35만 원씩 들어오는 것도 있고 22만 원씩 들어오는 것도 있고 50 뭐 거의 60만 원도 들어오죠. 신문 칼럼에서 월급이 조금 나오죠. 이래서 그림 파는 거 이외에 그런 거 수입이 또 되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공모전 글을 제가 잘 씁니다. 이래서 거기도 수입이 생기고, 이래서 실제 그림으로만 해가지고 버는 수입은 아까 그 공무원, 요즘에 불경기라서 공무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은행에서요, 화가라 그러면은 사실 대출이 잘 안 됩니다. 또 카드도 안 내줘요. 왜? 무직으로 칩니다, 그 사람들은요. 은행 사람들은요,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돈놀이의 빠꼬미들이라서 이 사람이 신용이 없어 보인다면 신용카드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자영업자니까 신용카드가 있긴 있는데 그것도 직불카드밖에 안 씁니다. 옛날에는 뭐 할부카드 그거 썼다가 아이고 뭐 현금 서비스 갚느라고 애먹었는데 지금은 일절 안 하고 무조건 직불카드만 사용하고 있으니까 너무 속이 편해요. 그러니까 9급 1호봉 163만 6,987원. 화가의 월급이 여기 이거라고 생각해도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는 이제 다른 거에서 조금 수입이 나오니까 먹고 사는데, 자, 당신이 그렇게 못 보는데 화가로 어떻게 나서겠어? 나 화가 안 할 거야. 하지 마세요. 솔직한 얘기는 화가로서는 돈 벌기는 쉽지 않아요. 저의 50년 그림 그린 사람이 이래요. 요즘에 인사동에서 폼나게 막 그냥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는, 일주일에 대관료가 1,000만 원이나 되는 전시장에서 미협 이사장 했던 분들이 전시회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 점도 못 팔았대, 한 점도. 그런데 그분 호당 가격이 100만 원이에요. 엽서 크기 하나에. 그러면은 100호짜리가 얼마에 1,0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 저희가 화상들, 그러니까 그림을 판매하는 상인들을 좀 알잖아요. 100호에 150만 원, 200만 원도 안 가져간대. 이거 너무 슬픈 얘기 아닙니까?
핵이야 빈센트 반 고호가 자기 동생 테호가 네덜란드에서 그림 장사를 하는데 그 유명한 형님 그림을 단 하나밖에 못 팔아줬다는 거. 살아있을 때 빚을 못 보면 죽어서라도 빚을 봐야 되는데 죽어서 빚 보면 뭘 합니까? 그런 반면에 그림 팔아서 재벌된 사람도 있잖아요. 이환 뭐 누구 그런 사람들 그림 하나에 뭐 몇천만 원씩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봅시다. 출세를 하려면은요 어느 날 운칠기삼 운 70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림 화가로서는요 운이 90%예요. 저 50년 동안 그림 그리면서 온갖 몸부림을 쳤지만요 호당 단가 비싸진 않아요. 비싸게 받을 수가 없어. 비싸게 받으면 안 팔려. 그나마 이렇게 파는 게 다행이지 제 주위에 그림 그리면서 월급을 못 받아가지고 그림을 못 팔아서 그냥 노가다 뛰는 사람 있어요. 벽화 해가지고 겨우 그냥 일당 받아서 벽화를 나가면 저는요 보통 30만 원 받아요 하루에. 근데 20만 원짜리도 있고 15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데모도라고 그러죠. 뭐 그냥 보조 작가. 근데 워낙 요즘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15만 원, 20만 원도 서로 가려고 그래. 벽화는 막노동이나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보세요. 세멘트 바닥에다가 그냥 칼라로다 그림을 그리는데 바닥이 아니라 벽이잖아요. 얼마나 큰 곳에다가 대형 붓으로다가 칠하고 온 몸에 다 칼라가 다 묻고 그래도 15만 원, 2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시원찮은 사람은 안 받아줘요. 그 전문가가 따로 있어. 벽화 그리는 사람들도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좀 가볍고 쉽게 그리는 그림인 경우에 뭐 금방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예술가는 쉽지 않아요. 저 엊그제 오래간만에 종로 2가 나갔더니 두 가게 세 가게마다 하나 비어 있더라고. 가게가 대점포 임대점포 막 써붙여놨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나라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그림을 사겠어요. 어쨌든 저는 몸부림을 쳐가지고 진흙밭에 맨발로 아니면 얼음밭에 눈밭에 영하 20, 30도 되는데 맨발로 뛰어가지고 겨우 밥을 먹고 살았어요. 화가로서의 50년은 그야말로 지옥에서 살아온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빌딩 하나 가지고 있느냐고요? 집도 번듯한 거 없어요. 화가는 돈을 벌려면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대신 생활의 여유가 좀 있고 또 부친이나 아니면 조상님들에게 받은 재산이 좀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자영업을 하면서 부업으로 아니면 취미로 하는 거는 100% 좋습니다. 이거보다 아름다운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걸 업으로 살고 이거를 해가지고 쌀을 팔은다든가 아이들 등록금 주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그나마 옛날엔 좀 나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때는 외국으로 나가는 그림이라도 그려서 그건 아주 고정 수입이 됐죠. 당시에 1970년도에 당시에요. 공무원 월급이 4만 원, 3만 원, 5만 원 할 때 저는 첫 월급이 9만 얼마였었어요. 두 번째 월급이 18만 원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물론 실력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예술가, 순수 예술가가 먹고 살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것, 화가의 일생을 이야기하는데요. 때로는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요, 한 10여 년 전에 서울 시내에 있는 그 지하철 화장실 입구에 있는 그림 그린 걸 납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300 몇 개의 그림을 3천 몇만 원에 팔았었습니다. 한꺼번에 그렇게 큰 손님한테 걸리긴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개인전 할 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이 1,000만 원어치 팔아준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친지들에 의해서 54개 중에서 17개를 판 적이 있어요. 그거는 정상 가격으로 호당 10만 원씩 팔았으니까 꽤 괜찮은 수입이죠. 또 이거 말고도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지만 생각하다가 열흘이나 보름 동안 공치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이 와가지고 몇백만 원씩 탁 팔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재미에 사는데 전체적인 평균 월급으로 친다면은 그렇게 좋은 직장은 아닙니다. 대신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아들에게 훌륭한 아버지는 못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이 아버지가 화가 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가 봐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왜 저 스승의 날 이 부모들이 와서 교단에 서가지고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일일 교사. 선생님이 저를 초대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와, 우리 아버지가 이제 오래간만에 정장 입고 교단에 서서 얘기하니까 다른 애들 몰래 와, 우리 아빠 최고예요. 그런 반면에 나는 아들에게 아주 뒷바라지를 못해서 늘 가슴이 아픕니다. 훌륭한 아버지는 못됐지만 노력하는 아버지는 틀림없습니다. 내 자부심과 긍지로서 우리 아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이런 정도라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재정적인 능력, 이재 능력은 거의 뭐 빵점에 가까웠습니다. 인생 70년 남기고 싶은 이야기 서양화가 김수영의 인생 고백 다음 에필로그 말씀드릴게요. 김수영의 남기고 싶은 이야기 어느 늙은 화가의 인생 고백 10번째 그 마지막 에필로그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인생. 그러나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예술가로서의 일생을 결코 후회스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거 촬영하기 직전에요. 그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뭘 봤는가 하면은 서울시장이 돌아가신 목을 맨 장소를 찾아서 그 와룡공원인가 있잖아요. 종로. 거기 이제 리포터가 찾아가서 뭐 이 나무 있는데 경찰이 이렇게 뭐 참 폴리스 라인 켜는 봉지도 찾고 그러는 걸 봤습니다. 글쎄 명예롭게 높은 직책에 올라가 가지고 여자 하나 건드렸다고 해서 자기 신분을 망가뜨리고 그 명예를 한꺼번에 다 빠뜨리고 참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성들에게 원망을 듣고 이렇게 해서 죽음이 그게 아름답습니까? 천만 시민의 최고의 직책에 있었던 서울시장이에요. 글쎄요. 또 어느 재벌이 유명한 재벌이 정치인들과 손을 닿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돈 주다가 어느 날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목매 죽은 사람도 봤죠. 돈 많으면 뭐해요. 또 명예 직책이 좋으면 뭐합니까.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현대건설 사장님한테 제가 그림 팔았지만 그분 돌아가실 때 가져간 거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삼성 재벌을 갖다가 돈병철, 이병철 갖다 돈병철이라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돈이 많으면 돈병철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분 나름대로의 큰 재벌을 키우고 또 한국의 경제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할 정도로 참 거대한 기업을 키웠지만 돌아가실 때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남기고 싶은 이야기, 남아있는 이야기, 세상에 그 사람이 빛낸 기록. 저는 그걸 하나 자부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렸던 그림 수만 장을 소장하고 있는 화가의 그림을 자기 집에 걸어놓고 아름다운 정서로 생각하고 저 풍경에서 내 마음의 위안을 찾는다 하고 내 그림을 걸어놓은 사람들에게 고맙게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고 정서적인 도움을 주고 또 어떤 면에서 희망도 주고 용기도 주고 또 피로도 풀어주는 그런 그림을 그려왔기 때문에 수만 장을 그렸으면 그 사람들한테 다 좋은 느낌으로 도착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거 하나 자부심밖에 없어요. 천상병 시인이 이야기했죠. 인생 소풍 즐겁게 살다 간다. 저는 뭐 살다 간다 소리를 아직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더 혹시 살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배호팬이 한 분이 전남 여수 사시는데 10년 전부터 여수 한번 방문해라 초대할게 꼭 좀 와라 맛있는 것도 많고 거기에 뭐 갓김치도 맛있는데 꼭 와서 좀 한번 대접 좀 받아달라 그래가지고 지난 5월 달에 갔었어요. 그러는데 오동도에 가가지고 바위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여기 조금 이상하죠. 여기 33바늘을 꿈했거든요. 그래서 참 느닷없이 죽을 수도 있구나. 죽기 전에 내가 뭔가 남겨놔야지. 영상을 남겨놓으면은 뭐 우리 아들이 이걸 영상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볼지 안 볼지도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나는 흔적을 남겨놓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이 토크를 쇼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화가로의 인생 보잘것없는 김수영의 70년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태어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화장이 돼가지고 가루가 돼서 없어지긴 하지만 저는 내가 그린 그림이 전국에 아니면 전 세계에 퍼져나가가지고 아직도 벽에 걸려 있다는 거, 그거 하나의 자부심과 긍지로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자기 직업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살았노라, 행복했었노라, 아름다웠었노라. 김수영의 남기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좀 눌러주세요. 이 노인네가 이야기하는 거 혹시 여러분에게 잘못된 게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요. 화가로서의 인생 좋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